인간은 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변화가 안 되는가 봤더니 에듀케이션으로 끝난 거예요. 그 에듀케이션이 라이프로 변화되지 않는 한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에듀케이션이 라이프로 변환되는 그 변환 과정을 제가 리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리프레임하는 거예요. 자, 리프레임을 해야 되는데 리프레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수용성이라는 거죠. 자, 수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받아들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쉽냐면요.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아무리 좋더라도 밭이 나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밭이 좋을 때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농부도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계는 다 씨만 뿌려요. 밭을 갈아주는 구조가 없이 씨만 뿌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밭이 좋다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사람은 열매가 나온다고요. 근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수용성이 없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제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 전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전체에서 이 수용성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수용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수용하지 않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정말 비참한 스토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탑 매니저들이 직원들을 수용하지 못할 때, 또 직원들이 탑 매니저들을 수용하지 못할 때 그 기업은 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했어요. 그 요인 분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수용성을 망가뜨린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수용성을 망가뜨리는 5가지 원인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지성의 틀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들리는 것이 제약을 당해요. 여성들이 길에 군인이 있는 걸 잘 못 봐요. 근데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길에 그렇게 군인이 많대요. 근데 자기 아들이 제대하는 날 군인이 같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선생님이요. 그럼 선생님은 동일한 컨텐츠를 전달해요. 근데 애들이 들리는 게 다르다니까요. 어떤 애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귀에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필히 공부 잘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주 신기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 선생님이 농담한 것, 이런 게 귀에 들리는 거죠. 이 인식의 틀이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여러분들은 진정한 진리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마음의 틀이에요. 마음의 틀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난 해봤자 소용없어. 난 안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요, 열심히 교육하더라도요, 진짜 안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뇌에는 변연계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림빅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변연계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첫 번째는 진위를 구별하려고 그래요. 맞나 틀린가. 그리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버려버려요.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려고요. 근데 림빅 시스템은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맞다고 받아들인 그 정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버려버려요. 서로 얘기하는 내용이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뭐예요? 그 내용이 기분 나쁘게 들린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수용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몸의 상태도 매우 중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우리 고등학교 가면 자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한 번 자면 수영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피곤해서 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던 애들이
쉬는 시간 중에 딱 놀잖아요. 손이 확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놀아요. 그런데 그것이 10분만 유지돼요. 다시 공부 시간 중에 딱 놀잖아요. 그러면 눈이 감겨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눈을 뜨고 뇌파를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눈을 뜨고 뇌파를 찍었는데 뇌파에 수면파가 떴다. 이런 표현을 뭐하죠? 좀비라고 들어봤어요. 좀비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좋을 때가 있어요. 피곤해서 좋을 때는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는 여러분들 몸 상태가 이미 그런 스트럭처로 돼 있는 거고 그런 프레임에 있어서는 수용성이 아주 그렇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획을 많이 짜고 뭔가를 갖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갖고 있는 에너지, 시간과 물질,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저희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계획 짜고 목표를 세웠지만 그걸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수용성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인간관계의 틀이고 이 인간관계의 틀은 인간관계 회복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정직한 사람한테 누가 정직하라고 그랬어요. 거짓하고 속이는 사람한테 정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망가져 보이는 사람이 좋은 얘기를 더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망가졌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좋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미운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듣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허접해 보이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것이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돼요. 근데 미운 인간들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재앙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미운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운 인간들은 멀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운 인간들을 분류해봤더니 미운 인간 딱 두 종류예요. 부모 아니면 교사예요. 우리의 수용성이 제가 어떠냐면 아주 본질적으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수용성이 망가지는 거예요.